네, 이번 강은요, 우리 건설 안전 기술에서 네 번째 장입니다. 지난 강까지 우리는 뭘 했냐 하면 양중기 및 해체 공사의 안전을 했습니다. 양중기라는 것은 양쪽에 동시에 물건을 들어오는 거죠. 사람으로 생각하면 돼. 양팔을 반드시 사용한다 그래서 양중기라 그래. 그래서 양중기는 우리 대표적인 5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 크레인. 둘째, 이동식 크레인. 셋째, 리프트. 넷째, 곤드라. 5번째, 승강기대 반드시 0.25톤 이상인 것만 양중기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네 번째요, 건설재해 및 대책입니다. 건설재해는요, 4가지 대책으로 나오는데 첫 번째가 우리 전기부터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요, 첫 번째 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모든 강을 시작할 때 중점 학습 내용을 강의하고 있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4개 강의 기본만 보면 첫째, 감전입니다. 좋은 말이에요. 사실 감전은 재해로는 나쁘지만 내가 전기를 느끼냐 감전이잖아요. 사실 좋은 말인데 이롭게 하면 좋지만은 나쁜 영향이 감전을 또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추락입니다. 추락은 물건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사람이 반드시 떨어지는 걸 추락이라고 그러죠. 세 번째, 붕괴재해입니다. 붕괴라는 것은 쉽잖아요. 집이 무너지는 것도 붕괴예요. 또는 폭발물이 일으키는 것도 붕괴예요. 이런 걸 붕괴재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요, 낙하와 비례를 같이 써도 관계없어요. 낙하 비례재해합니다. 이것은 바로 추락재해의 반대예요. 주인이 인체 사람이 되는 걸 추락이라고, 물건이 되는 걸 바로 낙하 비례라고 합니다. 물건이 나한테 맞는 걸, 그래서 인간에게 상해를 주는 것을 우리는 낙하 비례재해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이번 강은 감전 안전에 대해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요, 감전 재해의 원인과 대책이 있어요. 우리 알아둘 게 있습니다. 재해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은 우리 이렇게 공부했어요. 직접 원인과 또는 직접 원인이 있으면 뭐가 있다? 간접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원인 2가지는 인적인 원인과 물적인 원인이라고 그랬어요. 인적인 원인은 불안전 행동이었습니다. 불안전 행동 몇 퍼센트? 88%였습니다. 물적인 원인은 불안전 상태에서 몇 퍼센트? 10%로서. 그래서 직접 원인이 98% 재해를 일으키고 있어요. 간접 원인은 우리 천재지변 같은 거지만 우리 기본적인 간접 원인은 기술적, 교육적, 관리적, 신체적, 정신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시험에 출제가 된다, 이런 얘기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전기에서도요, 감전재해의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감전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전기가 와서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느끼게 만드는데 전격이 뭐예요? 전격. 전격이라는 것은 전기의 충격입니다. 우리는 충격이라는 것은 하중 중에서도 어떻습니까? 갑자기 와서 때리는 거잖아요. 이런 거 가지고 충격 하중인데요. 전기가 와서 나에게 꽝 때리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때릴 거냐, 많이 때려, 이런 걸 가지고 충격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격 위험도 결정 조건을, 그래서 다시 말하면 1차적 감전 위험 요소가 있으면 2차적인 감전 위험 요소가 있을 것이다. 첫째, 1차적 감전 위험 요소는요, 크게 6가지로 분류하는데요. 첫째는 전류입니다. 전류는 ohm의 법칙에 의해 전류 I는 저항분의 전압으로 이렇게 항상 나타냅니다. 단위는 밀리암페어예요. 그래서 전류라는 것은 저항분의 전압이라는 걸 우리 알아둬야 합니다. 그런데 통전 전류가, 이 전류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 가지고, 그럼 쉽게 말해서 분자가 크면 클수록 뭐요? 위험한 거죠. 그래서 뭐야? 전압이니까 압력이, 우리 혈압이잖아. 사람도 있잖아요. 혈압이 높으면 어떻습니까? 위험한 거죠. 이거하고도. 그래서 전압이 높은 걸 가지고 우리는
전류가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통전 전류의 크기가 바로 뭐다? 근본적인 원인인데 꼭 알아야 돼요. 그럼 가장 위험한 것은 뭐다? 통전 전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격이 왔을 때도 감전이 당했을 때도 빨리 떨어지면 괜찮아요. 시간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경로입니다. 오른손으로 만져야 될까? 왼손으로 만져야 될까? 그래서 심장이 어디 있다? 왼쪽에 있어요. 여기 심장이. 그래서 전기는 오른쪽으로 만져야 되죠. 그래서 왼손으로 만지면 안 돼요. 그래서 바로 경로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왼손잡이라 그래서 아마 자기 심장은 오른쪽에 있지 않냐. 왼손잡이나 오른손잡이나 또는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심장 어디 있다? 다 왼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원의 종류입니다. 전원은요, 직류를 가지고 우리는 DC를 가지고 교류를 가지고 AC라 그래요. DC는 배터리라 생각하면 돼요. 교류는 우리 지금 이 스튜디오에도 오고 있는 전기는 모두 교류 전기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 사실 실험 자체는 모두가 다 교류로서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상용 주파수에서 교류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같을 때 직류보다는 교류가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주파수의 파형입니다. 그 다음에 전격 인과 위상. 그래서 이 6가지가 바로 1차적 감전 위험 요소. 전격 위험도 결정 조건의 가장 치명적인 것이 1차적입니다. 2차적 감전 위험 요소는요, 사실 별 의미가 없지만 우리는 시험에서 다음 중 1차적 감전 위험 요소가 아닌 것은 또는 2차적 감전 위험 요소가 아닌 것은 이게 나오죠. 그래서 인체의 조건, 그 다음에 전압, 그 다음에 계절 등이 바로 2차적 감전 위험 요소인데요. 또 그랬어요. 야, 전압이 위험하다 그랬는데 왜 여기 전압이 여와 있냐 그러면 이 순수한 자체 전압이 아니고 반드시 전류가 위험한 거지 전압이 위험.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저항이 있죠. 분모가 또 예를 들어 이렇게 되면 분모가 2고요. 분자가 4이니까 얘가 위험하지. 반대로 얘가 4이고 얘가 2이면 어떨게? 0.5니까 위험하지 않죠. 그래서 반드시 저항에 따라서 전압이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따라 달렸다. 그래서 알아둘 것은 전격 위험도 결정 요인에서 1차적 감전 위험 요소와 2차적 감전 위험 요소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요. 여기는 이제 전기에 대한 내용을 했으니까 제가 건설안전기술은 시작할 때부터 그랬어요. 건설안전기술은 학문적인 내용보다는 모든 내용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모두가 출제된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책 바로 합격날개 어디 있어요? 좌측 또는 우측에 있다. 바로 합격날개에 합격 예치 및 관련 복귀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페이지를 바꾸지 않기 하기 위해서 좌우측에 출제되었던 내용 합격날개의 합격 예측을 모았습니다. 헤드가드입니다. 헤드가드는 헤드, 머리잖아요. 사람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호장치예요. 우리 자동차도 대표적인 거. 자동차는 뭐겠습니까? 자동차에 지붕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운전자의 머리를 보호하죠. 어떤 분이 그래요. 야, 나는 뭐 요사이 지붕 없는 자동차를 몰고 다닌다. 그건 뭐 신나게 한번 뭣도 부릴 수 있지만 안전에는 치명적이죠. 이런 거죠. 헤드가드는요.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적합한 헤드가드를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하면 안 된다. 근데 지게차는 우선 알아둘 게 있죠. 지게차를 가지고 뭐요? 이렇게 생긴 거죠. 지게차는. 지게차를 가지고 다른 말로 우리 영어로 얘기하면 뭐요? 포크, 리프트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쉽게 말해서 포크가 달린 리프트. 그러니까 포크 리프트죠. 그렇게 쉽게 말하면 헤드가드를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러면 그래서 화물의 낙하에 지게차 운전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는데 첫째, 지게차는요. 헤드가드는 강도는 지게차의 최대 하중 얼마? 꼭 2배의 값 시험에 출제된다. 그러나 그 값이 4톤을 넘는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4톤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게차의 최대 하중이 10톤이라도 100톤이라도 무조건 뭐 4톤이 넘는 거니까 몇 톤을 한다? 4톤을 합니다. 그래서 등분포 정하중에 견뎌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고요. 상부 트럭 각 계구의 폭도는 길이가 얼마? 16cm. 계구부의 틀,
틀이잖아. 계구부 구멍이잖아. 다 구멍을 갖다 계구부. 이런 계구부의 구멍은 틀을 폭도는 틀을 상부의 각 계구의 폭도는 길이는 얼마? 16cm 미만일 거. 이게 바로 얼마? 16cm 미만이 돼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합니다.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요. 3번과 4번을 특히 알아두어야 돼. 3번은 뭐냐 그러면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의 경우 운전자의 좌석 윗면에서 헤드가드 상부 틀어 아랫면까지 높이는 얼마? 1m 이상이고, 그 다음 운전자가 서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의 경우는 운전석의 바닥면 헤드가드 상부 틀어 아랫면까지 높이가 얼마? 2m 이상이라는 거. 그래서 1m, 앉아서 할 때는 1m, 서서 할 때는 얼마? 2m. 꼭 기억합니다. 역시 시험에 출제된다. 두 번째요. 전압입니다. 제가 이제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다. 바로 이게 전압. 바로 뭐로 나와요? 전압의 단위는 뭐를 쓴다? 바로 V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전압은요, 구분을 저압, 고압, 특별고압으로 분류해요. 역시 분류할 때 직류, DC와 AC 교류를 비교합니다. 그 통상 우리가 하는 건 뭐다 다 교류라 그랬어. 요거는 직류는 DC라 그랬어. 그러면 저압은요, 교류일 때는 600V 이하인 걸 가지고 모든 것을 저압이라 그래요. 고압은 600V를 초과하고 7000V 이하의 것을 우리는 고압이라 그럽니다. 특별고압은요, 7000V를 초과하는 걸 말해요. 그 다음에 직류일 때는 750V부터 시작합니다. 750V 이하의 것을 우리는 저압, 750에서 7000V 이하의 것을 뭐다? 바로 고압입니다. 역시 특별고압은 교류나 직류나 모두 7000V를 초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직류에서는 7000V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7000V를 초과하면 특별고압이 답니다. 그러나 이런 저압이나 고압이나 특별고압에서 작업할 때는 몇 메다를 떨어져서 작업해야 되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격거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압은 1m에, 고압은 1.2m, 특별고압은 2m가 되겠습니다. 교류에서 저압이 얼마냐, 직류에서 저압이 이것도 묻는 것이 간혹 시험에 출제될 수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인체의 생리적 현상이에요. 사람은요, 생리적 현상이 있잖아. 화장실도 가야 돼요. 그럼 나도 모르게 잠도 자. 이런 생리적 현상입니다. 이 생리적 현상에 따라 통전 전류의 크기와 바로 전류의 크기 이제 알아둬야 바로 전류 크기와 생리적 현상들. 전류에 따라서 생리적 현상이 달라졌죠. 첫째, 최소 감지 전류. 최소입니다. 인체의 전압을 가하면 바로 전압을 가하면 통전 전류 값을 뭐다? 얘가 가하니까 자꾸 얘가 어떻게 증가하죠. 얘와 얘는 비례하고 얘와 얘는 반비례하죠. 증가시켜 일정한 값에 도달하면 전력, 전기의 힘을 느끼게 되면 이때 최소 감지 전압. 그러니까 전기를 통하면 전압을 가하면 나에게 뭐가 와? 전류가 흐르게 되죠. 전류는 있잖아. 우리 피에 흐른 혈압이 피가 움직이는 거 가지고 우리는 그래 가지고 정맥과 동맥이라고. 전류도 마찬가지죠. 나에게 오는 거야. 전기가 전선을 따라 흘러야 되는데 사람한테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60Hz 무조건 교류입니다.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1mA 정도예요. 그러니까 최소 감지자는 누구나 느낄 수 있는데 항상 이 실험은 성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 남자를 기준으로 해. 남자를 기준으로 할 때 1mA를 최소 감지 전류를 한다. 꼭 기억합니다. 두 번째는요. 고통 한계, 이탈 전류. 고통은 스럽지만 스스로 자력으로 이탈할 수 있다고 해서 이탈 전류 또는 고통 한계 전류라고 합니다. 전류 역시 이 전류의 값을 더 증가시키면 차차 고통을 느끼게 되면 생명에는 어떻다? 위험이 없으나 고통을 참을 수 있다는 것이 한계 전류 치료. 우리는 역시 교류에서 얼마? 성인 남자 교류에 항상 7에서 8mA 정도입니다. 그래서 1mA는 최소, 7에서 8은 이탈 전류 또는 고통 한계 전류다를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요, 마비 한계죠. 마비가 자유스럽지만 프리징 코렉트라는 게
자유스러운 걸 죽이겠다 이거. 진행을 못하게 하는 거죠. 코렉트. 그러니까 뭐요? 고통 한계 전류를 초과하여 쉽게 말해 7에서 8mm를 초과하여 통전 전류가 더욱 증가시키면 되면 인체 각부의 근육이 수축 현상을 수축이 뭐 쪼그라드는 거예요. 수축 현상으로 신경이 마비되어 신체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때 타인의 구조로 전격이 중지되지 않으면 장시간 전류가 흐르게 되어 의식을 잃고 호흡이 곤란하게 되어 마침내 사망하게 된다. 상용 주파수 역시 교류에서 성인 남자의 경우 20에서 50mA 정도를 가지고 우리는 바로 마비 한계 전류를 한다. 꼭 기억합니다. 그 다음요. 고통 한계 전류를 지나면 뭐가 되는가 하면 심실세동 전류. 다른 말로 치사전류. 심실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맥박이요. 심실, 세동. 이게 사실 정상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바로 지 맘대로 커졌다 작아졌다 이걸 심실세동이라 전류. 이걸 가지고 치사전류라고 하는데 죽는 전류죠. 인체에 흐르는 전류가요. 점점 증가시키면 심장부로 흐르게 되어 정상적인 맥동을 하지 못하고 불규칙적으로 세동하여 혈액순환이 곤란하게 되죠. 그대로 방치하면 사망하게 되는 전류가 바로 치사전류입니다. 예로서 전압 200V라면 인체에 흐르는 전류는 40mA. 예를 들어 전류를 계산했을 때 만약에 전류는 저항분의 저압인데 이게 얼마냐 그러면 220이라면 우리가 여기 계산해 보니까 40mA라면 이 정도는 대단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V의 경우도요. 신발이 젖어 있거나 손에 물이 젖어 있으면 100V에서도 3초 이내에 사망할 수 있다. 그래서 전류는 다시 말해 어디 잘 통한다? 물에 잘 통한다. 이런 뜻이에요. 심실세동을 일으킬 전류값은 여러 종류의 동물을 실험하여 그 결과로부터 사람의 경우에 대한 전류치를 추정하고 있으며 통전시간과 관계식은 단관계였다. 그럼 보게자고. 중요한 것은 사람을 실험하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굴 실험해? 동물을 실험하는 거예요. 한번 보자고요. 요거는요. 심실세동에 대한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는데 선간 접촉전과 선에 접촉한 건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선으로 이렇게 봐. 이렇게 접촉된 경우와 그 다음에 전압에 접촉된 사이를 이제 분류하는 거. 이것은 참고적으로 알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봐요. 통전전류 이제 심실세동 전류의 통전시간 관계식은 I 전류는 루트 시간분에 165로 됐지만 사실은 165에서 185mA. 그래서 165가 시작이고 185까지 아무 때나 적용시켜도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는 뭐 심실 전류 I는 밀리암페어고요. 통전시간 T는 어떻게? 세커죠. 그 다음에 전류는 이 I는 그러면 1000명 중 5명 정도가 심실세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을 값을 말하는데 인체의 전기저항을 500ohm이라고 볼 때 심실세동을 일으키는 위험 한계 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일 에너지는 I 자성 RT 이건 주울열의 계산이죠. 하고 루트 T분의 160에 10의 마이너스 3성 1000명 중이에요. 하니까 시간 쉽게 말해 여기서 말하는 인체 전기적 500을 곱하고 또 시간을 곱하니까 13.5 세크가 되는 겁니다. 다시 이걸 13.5 세크는 줄하고 동일하니까 13.5줄이에요. 13.5에서 우리 주울열을 하니까 0.24를 곱하면 3.3 칼로리입니다. 에너지를 열량으로 환산한 것이에요. 이걸 이해한다기보다는요. 눈으로 원래 Q는 전기 열량은 Q는 I 자성 RT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이걸 주울열의 계산이고요. 그 다음에 이 심실세동의 관계식은 전류는 루트 T분의 165에서 185 사이다. 그럼 여기서 알아둘 것은 이 내용보다는 꼭 기억해야 될 건 심실세동 전류 I는 루트 T분의 165에서 185 사이라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역시 합격 날개에서 합격 예측 및 관련 법규입니다. 합격 예측 및 관련 법규인데 팔레트가 나와요. 팔레트라는 것은 원래 가로 세로 정해진 규격에 따라 우리는 물건을 쉽게 운반하기 위한 게 팔레트죠. 팔레트 뭐 이렇게 돼가지고 바로 이렇게 돼 있어서 지게차 포크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준 게 바로 팔레트죠. 그래서 여기 짐을 올리고 이렇게 운반하기 위한 거죠. 팔레트는요. 사업 중인 지게차에 의한 하역 운반 작업에 사용하는
팔레트 또는 스키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첫째, 적지 않은 화물의 중량에 따라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 심한 손상, 변형, 부식이 없을 것. 근데 이건 참고사항이고요. 제동장치입니다. 사업주는 구내 운반차. 구내 운반차 하면 말 있죠. 우리 물건을 하역하거나 이렇게 운반할 때 보면 그냥 이렇게 사람이 서서 주로 하는 거죠. 지게차 비슷하게 생기는 거예요. 작업장 내 운반을 주 목적으로 하는 차량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돼. 첫째, 주행을 제동하거나, 제동은 뭐예요? 멈추기도 할 수 있고 세우기도 할 수 있고, 정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효한 제동 장치를 갖출 것. 또 뭘 갖춰야 돼? 경인기를 갖춰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계속해서 요걸 알아야 돼. 핸들의 중심에서 차체 바깥쪽까지 거리가 65cm 이상이니까, 지금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쉽게 말해서 이런 구내 운반차도 있지만은 순수 지게차 같이 생긴 것도 있어요. 뭐라 그래? 핸들의 중심에서 이렇게 됐다면 핸들의 중심에서 뭐라 그래서 바깥쪽까지 거리가 얼마? 다 65cm 이상이어야 한다는 거. 꼭 너무 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조작을 못하죠. 반드시 65cm 이상이라는 걸 꼭 기억하고. 요게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 또 운전석이 차 실내에 있는 것은 좌우에 한 개씩 뭐가 있어야 돼? 방향지식이라는 게 뭐예요? 깜빡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전조등과 후미등을 갖춰야 돼. 왜? 앞으로 갈 때도 어두우니까 불이 들어가고 뒤로 갈 때도 불이 들어오게 하라는 거죠. 다만 작업을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구내 운반차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 꼭 기억해야 돼. 악천후, 강풍시 작업, 악천후, 엄청난 바람이 불 때 작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업주는요, 비나 눈이나 바람이 불 때는 그 밖의 기상상태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다만 태풍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돼 긴급 복구 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아야 한다. 사업주 순간 풍속이 꼬가는 시험에 출제됩니다. 순간 풍속이 초당 10m. 그럼 이렇게 쓰겠네요. 초당 10m, 10m per second죠. 초당 1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 크레인의 설치, 둘째 수리, 점검 또는 넷째 해체 작업을 중지해야 돼. 알아둘게. 꼭 기억하면. 시험에 출제된다. 어떻게 출제되느냐? 순간 풍속이 초당 몇 메다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 크레인의 설치, 수리, 점검, 해체를 작업을 중지시켜야 되는 몇 메타? 초당 10m 세컨. 시험에 나온다. 반드시 기억한다. 또 둘째 또 시험에 나와요. 순간 풍속이 초당 15m, 더 크게 부릅니다. 15m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 크레인 운전 작업 자체를 중지해. 그럼 쉽게 말해서 15m 세컨 이상이에요. 10m 세컨 있을 때는 설치, 수리, 점검, 해체를 중지시키는데 15m 세컨 못해요. 운전 작업을 중지해라. 그럼 아예 일을 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2번. 꼭 기억한다. 시험에 출제됩니다. 이거는 필기에도 출제되지만 실기 필답형에도 출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요. 186조라는 것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186조를 말하는 거예요. 고소작업대에 설치 등의 조치예요.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는 바로 뒷장에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고소작업대를 설치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설치해야 한다. 첫째, 작업대는 와이로프, 체인으로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와이로프 또는 체인이 끊어지고 작업대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구조에 하면 와이로프 또는 체인의 안전율은 5 이상일까 출제됩니다. 시험 출제된다. 와이로프 안전율이 얼마냐? 무조건 얼마? 5 이상이에요. 둘째, 작업대를 유압에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작업대 일정한 위치에서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압력 이상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합니다. 셋째, 건가방지 장치라는 것은요, 우리 대표적인 뭐요? 크레인이나 리프트, 곤도라의 바로 방호장치. 이거는 뭐예요? 양중기의 방호장치. 더 이상 올라가면 안 되는 거가 아니고 더 이상 물건이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싣고 있으면 양이 쉽게 있으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겠다 이거죠. 건가방지 장치를 갖추거나 압력의 이상 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하고요. 부모 최대 지명 경사각을 초과 운전하여 전도되지 전도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딱 땅에 붙어서
넘어지는 가지고 전도라고 해서 떨어지면 뭐요? 추락. 붙어 있으면 발이 사람이 넘어지는 걸 전도라고 해요. 전도되지 않도록 할 것. 그 다음에 작업대에 전격 하중, 안전율 얼마? 5 이상을 반드시 표시해야 되는 것이 고소작업대 사항입니다. 계속해서요. 고소작업대 이런 걸 말해. 여러분 회사에서는 뭐라 그래? 스카이라고 하지. 이 고소작업대는요. 뭐냐 하면 주로 10m까지만 쓸 수 있어. 10m. 높이가 최대 높이가 바로 10m에 10m까지 적용하는 건데 10m까지. 그 이 고소작업대가 나오면서부터 이동식 바로 비계가 없어지는 추세죠. 이게 상당히 굴러가기. 지금 이거는 이래 되어 있지만 모든 것이 전동으로 되어 가지고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도 있죠. 작업대의 끼임, 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가승 방지 장치를 설치하고 지 맘대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작받는 스위치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명칭이라든지 방향 표시 등을 유지한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이 바로 눈이잖아요. 우리 교육 효과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게 뭐라고 해서 눈입니다. 눈은 얼마? 60%의 효과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육 효과 중 가장 좋은 건 눈이라고 하면 또 인간의 시계는 몇 도라고 그랬어요? 바로 200도입니다. 뒤에는 눈이 없지만은 뒤까지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는요. 바로 어때? 칼라를 구별할 수 있는 몇 도라고 해서 칼라를 구별할 수 있는 건 70도까지 밖에 안 돼. 그럼 이번에 시험에 나올 때 시험 문제가 다 칼라로 나올까요? 흑백으로 나올까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지만 바로 어떻게 나온다? 시험 문제는 현재까지는 다 흑백으로 나온다. 아니 반문을 하더라고. 실기는요. 칼라로 나오잖아. 맞아요. 우리 시험은 3번을 봐야 돼. 필기, 실기 필답, 실기 작업에는요. 모두가 다 칼라로 나온다는 걸 꼭 칼라라고 하는 칼라 나온다는 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고소작업대에 대해서 계속합니다. 고소작업대를요. 설치하는 경우에 준수사항이 있어요. 설치할 때는요. 바닥과 고소작업대 가능하면 수평을 유지할 건데 반드시 고소작업대가 4개 이렇게 발이 있는데 당연히 이놈이 어떻게 해? 다 수평으로 유지해야 되겠죠. 둘째,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웃리그 또는 브레이크 등을 사용할 거. 아웃리그는 이거예요. 우리 그 자동차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나와서 발이죠, 발. 양팔같이 딱 이렇게 꼽잖아요. 더 이상 굴러가지 못하게 하는 거. 그래서 이삿짐 운반차 올 때도 바로 뭐요? 이게 옆에 팔같이 딱 하니까 아웃리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사업 수준은 고소작 이동하는 경우에 또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작업대는 알아둘 거. 모든 작업대는요, 이동할 때는 가장 낮은 위치에 둬야 돼요. 모든 건설기계 장비는 이동할 때는 가장 낮은 위치에 둔다. 꼭 이걸 알아둡니다. 둘째, 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거 당연한 거고요. 다만 이동 중 전도 등의 위험 예방을 위하여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짧은 구간을 이동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동 통로 요철 상태 또는 장애물의 유무 등을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입니다.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에 준수사항이 첫째, 작업자가 안전모, 안전대응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고요. 관계자가 아닌 사람의 작업구역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적정 수준의 조절을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전로입니다. 전로에 근접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 감시자를 배치하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섯째,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부품 작업대 각 부위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됩니다. 전환 스위치는 다른 물질을 이용하여 고정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작업대는 전격 하중을 초과하여 물건을 씻거나 탑승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요, 작업대의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쉽게 말하면 붐대를 높인 상태에서 탑승자는 작업대를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작업대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연결하였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인체의 저항입니다. 인체의 저항은 항상 알아야 돼.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에요. 저항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해? 쉽게 말해 전압에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죠. 그래서 봐요. 인체의 전기 저항의 위험성의 표시 저항 이길 수 있는 전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이에요. 그래서 뭐요? 남자 여자 남녀별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거 이것은 무슨 성리차별이냐? 아닙니다. 남자보다는 여자가
전기에 약합니다. 또 개인 사람에 따라서 전기 차이가 있어요. 또 나이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건강 상태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둘 게 있어요. 그럼 사람의 전기 저항은요, 상세하게 분류해. 첫째, 피부의 전기 저항은 2500옴 정도예요. 쉽게 말해서 인체는요, 한 2500옴 정도를 견딜 수 있어요. 둘째, 그러나 내부 조직 저항은 500옴입니다. 어디서 봤죠? 바로 심실세동할 때 했어요. 심실세동 전류는 I는 루트 T분의 165에서 얼마? 185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부에 땀이 있으면요, 전기 저항이 얼마나 감소해요? 12분의 1로 감소해버려요. 인체 전기 저항이. 또 물에 젖었으면 얼마? 25분의 1 정도로 감소해요. 그래서 물속이 뭘 잘 통한다? 전기가 잘 통하는 거죠. 습기가 많으면 10분의 1 기억합니다. 발과 신발 사이 저항은 1500옴이에요. 그래서 뭐를 신어야 돼요? 항상 작업할 때는 안전화를 신어야 합니다. 신발과 대지 사이 저항은 700옴이 되겠습니다. 꼭 알아둘 것은 2500옴, 25분의 1, 12분의 1, 10분의 1 정도를 기억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앞에서 상세하게 했지만은 조금 더 한다면요, 최소 감지 전류는 전류가 흐름을 느낄 수 있는 최소 전류 얼마? 상용 주파수 60Hz의 성인 남자 얼마? 1mA라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다음 고통 한계 정류, 고통을 참을 수 한계 정류 상용 주파수 60Hz 얼마? 7에서 8mA. 그래서 공부는 계속 반복하고 복습합니다. 가수 전류, 또 이탈 전류, 다른 말로 이야기해. 이탈 가수 전류를 하고 고통 한계 전류도 하고 이탈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인체가 자력으로 이탈 가능한 전류 영어로 하면 렛, 함께 가자, 렛고, 커렉트 이렇게 하고, 마비 한계 전류를 하고 여러 가지 말을 하였죠. 이거는 상용 주파수 60Hz에서 알아둘 게 있어요. 통상 고통 한계 전류는 뭐예요? 7에서 8이라고 앞에서 얘기해요. 그러나 이걸 상세하게 좀 더 보면 10에서 15mA를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최소 가수 전류치는 남자의 얼마? 9예요. 여자는 6이에요. 그래서 엄격하게 하면 얼마? 6에서 15까지도 사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통상 우리 앞에서 뭐냐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 물을 때는 7에서 8mA예요. 그러나 남자일 경우 최대가 얼마냐 그러면 사실은 15예요. 15. 그 다음에 쟤는 얼마? 9예요. 그리고 여자는 얼마? 6이에요. 그 엄격하면 얼마? 6에서 15. 그래서 통상적으로 7에서 8mm라 막연하게 물을 때를 가면, 만약에 최대라 그러면 15로 답해야 되고, 최저라 그러면 남자는 9로 반해야 되고, 여자는 얼마? 6입니다. 이게 다이젤의 실험치라는 게 있어요. 조금 복잡한 것 같지만 뭐 그렇게 시험에 상세하게 나오지는 않죠. 어쨌든 최대는 얼마? 15라는 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불수전류, 이제 교착전류. 이거는 쉽게 말해서 더 이상 이탈 불가능 전류죠. 이거는 상용 주파수 60Hz에서 얼마? 20에서 50mA. 그 다음에 심실세동 전류, 치사전 얼마? 심장이 맥동을 영향을 줘 심장 마비 상태를 유발하고 사망을 일으키게 하는 루트 T분의 165분의 185라 그래서 조금 더 세분하게 분류해 볼게요. 1mA는요, 약간 느낄 정도, 5mA는 격렬을 일으키고, 10mA는 불편해지고요, 15mA는 격렬한 격렬을 일으키고, 남자가 느낄 수 있는 얼마? 최대 전류라고 그랬어요. 50에서 100은요, 공식으로 나타낼 수 있지만 치사전류, 사망의 위험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하고 조금 차이는 있지만 분류하는 방법에 따라 학자들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기를요, 공사 중에 감전 피해, 공사 중에. 전기 공사하다 첫째, 보호구를 사용 안 했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작업 순서에 잘못했다. 전로 차단 조치 표시와 그 다음에 그 확인을 미흡했다든지 감시인을 배치하지 않았다. 우리 알아둘 게 있어요. 전기는 작업할 때 감시인을 배치하는 거예요. 전동기기, 기구 등의 감전제해가 있습니다. 접지 상태가 불량하다든지, 접지하는 목적은 뭐예요? 접지, 알아둘. 접지는 반드시, 접지는 바로 인체에 어떻게 전기를 땅 속에 묻어가지고 흐르지 않게 하는 거 보고 감전을 방지하는 거죠. 감전 방지. 그 인체에는 접지하는 목적이, 사람에는 감전을 방지하고, 물체라든지 기계 등은 뭐요? 화재라든지 뭘 방지한다? 폭발을 방지합니다. 또는 감전 방지고 누전 차단기가 미설치되었을 때도 우리 어떻게 기기로서 피해 볼 수 있죠. 아크 용접기에 자동 전격 방지기를 미설치했을 때도 역시 감전이 있을 수 있고,
코드에 피복이요. 전선에는 피복이 있어야 되는데 피복이 없어도 역시 감전을 일으킬 수 있다. 용접봉 홀더의 피복 불량일 때도 감전을 일으킬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요. 역시 승강 설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는 바닥으로부터 집 밑면과 알아들을게 높이가 2m 이상, 우리 2m 이상을 뭐라고 해서 2m 이상을 한 고소 작업이라고 그랬어요. 하물자들이 짐을 싣는 작업 또는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바닥과 적재함의 집 윗면 간에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한다. 바로 짐을 실는 게 2m 이상 될 때는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꼭 알아야 돼요. 우리는 로프에 대한 사용 금지는요. 그냥 막연하게 와이어 로프를 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달기 체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섬유 로프예요. 꼭 기억합니다. 섬유 로프에는요. 사업주는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섬유 로프 등 화물자동차 진거리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 시험에 출제됩니다. 이거는 필기보다는 실기 필답형에 더 많이 출제되는데요. 어떤 분이 질문이 옵니다. 합격 날개가요. 책하고 동일하지 않습니다. 책하고 동일하지 않을 수 있어. 왜? 가끔씩 내가 추가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습니다. 중부할 때. 이거는 단 어디에서 하든지 반복해놨다. 중요하니까. 꼬임이 끊어진 걸 사용하면 안 돼요.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도 역시 섬유 로프를 사용 금지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고압 전선의 근접 작업 중에 감전제예요. 우리 고압은 뭐예요? 고압. 저압, 고압, 특별고압. 고압은 역시 직류일 때는 얼마요? 교류일 때는 얼마요? 교류는 600V 초과하고 7000V 미만이나 이하. 여기는 얼마? 750V 초과하고 7000V 이하를 우리는 바로 뭐라고 그랬어? 이를 가지고 우리는 고압이라고. 고압일 때 얼마? 이격거리가 얼마? 1.2m. 특별고압일 때 2m. 저압일 때는 1m. 띄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고압 전선 할 때는요. 갖고 있는 재료나 공구와 전선이 접촉됐으니까 당연히 어때요? 감전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작업 자세가 나쁘고 물이 전선에 접촉되어도 어때요? 바로 감전재해를 당할 수 있고 전선의 방호 불량 보호구에 사용 안 함. 뭐 이런 거 역시 누가 안 하는? 지가 안 했으니까 지가 죽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요. 정전 작업입니다. 정전. 전기가 오는 걸 중단시킨 거죠. 우리가 작업할 때는 할선이라고 그래. 할선. 살아있는 전기인데 지금 전기가 안 와. 그럴 때도 작업 시 주의사항이 첫째, 파일럿 앰프 등으로 전로의 사를 확인하여 살았냐 죽었냐. 살았으면 어때요? 죽었을 때는 불이 안 들어오지만 살아있으니까 빨간 불이 들어왔다 그러면 확인하기 위한 검정기구 사선 확인 후 작업을 착수한다. 꼭. 전력 케이블이나 전력 콘덴서 등에 있는 전로는 반드시 잔류 전환을 방전시켜야 돼. 전기는요. 우리가 스위치를 눌렀다 그래서 전기가 동시에 딱 가지 않습니다. 몇 초 동안은 항상 뭐가 불이 컴퓨터 켜보면 알잖아. 컴퓨터를 껐는데도 바로 딱 없어지나. 그렇지 않잖아. 몇 초 동안 항상 전기가 있어. 자동차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스위치를 딱 꺼도 창문이 오르락내리락 해. 왜? 아직까지 전기가 살아있다. 그걸 잔류 전환이라고 합니다. 배전반 등 정전 부분, 할선 부분을 혼자 할 때는 할선 부분을 전원 방어를 해야 되고 오통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전 후 개폐기에 시건장치를 하고 통전하지 않도록 표시를 해야 됩니다. 개로한 전로의 작업 구간 또는 양단의 단락 접지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할선 작업시 및 할선 작업, 근전 작업 시 안전대. 할선, 살아있는 전기입니다. 첫째, 작업자에게는요,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고 충전 부분에 절연용 방어구를 설치해야 돼. 알아들을게. 보호구는 개인 거에 착용하고, 그 다음에 뭐요? 절연용 방어구는 설치하는 겁니다. 방어구는 설치. 특별고압 전로에서는 할선 작업용 기기구를 사용한 한편, 접근 한계 거리를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 특별고압 얼마? 2m를 유지해야 된다. 할선 작업 근로자에게는 작업 기간, 작업 내용, 취급하는 전기 설비, 전로 또는 근접하는 전로에 대해 충분히 주지시키고 작업 지휘자를 선임하여 지휘토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요. 역시 충전 전로에 근접된 장소에서 작업 시 감전은 충전 전로, 전기가 통하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 작업할 때 감전 방지 대책입니다. 첫째, 충전 부분과 비계 또는 지붕과의 사이에는 방호벽을 설치해야 합니다. 해당 충전 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고요. 해당 충전 전로를 이설시켜야 하겠습니다. 안전활동의 종류인데요. 이 안전활동의 종류는 말 그대로 지금 보충학습이라 만들어놨어요. 우리는
바로 6과목에서 감전재해, 전기의 재해를 마무리하면서 보충학습으로서 여러분에서 말 그대로 한번 보충을 해보겠습니다. 안전활동은요, 우리 무제에서 했죠. OS 운동이라고. OS는 운동 뭐라 그래요? OS는 정의, 정돈, 청소, 청결을 어떻게 한다? 습관화한다. 요 세 사람을 가지고 뭐 오행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어쨌든 알아두고요. 위험 예지 훈련, 지적 확인, 툴박스 미팅 등도 해야 돼. 안전수찰, 아차사고. 아차사고는 뭐예요? 역시 1대 하이니어 29-300 법칙에서 이 과정은 무상해라 그래도 무상해. 또는 니의 어시던트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차사고라 그랬어요. 아차사고라는 것은 뭐예요? 니 어시던트. 이거는 일체야. 인체나 물체 아무 손상이 없는 걸 알고 있는 아차사고라.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 PDCA 꼭 기억하라 그랬죠. PDCA는요. 우리가 반드시 무엇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 계획을 세웠으면 D 실천을 하고 체크를 하고 액션 행동으로 옮긴다. 반드시 출제된다 이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스타키퍼 바로 미국의 두 폰사에서 어떻게 관리 감독자를 대상으로 또는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훈련이었죠. 안전제한, 안전조회 캠페인, 보호구 착용, 경진대회도 해야 합니다. 그 다음 하이파이브 운동, 우리 안전합시다 이런 거 그죠? 그 다음에 3대 다발제, 전도제, 협착제, 추락제, 절반 줄이기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요, 우리는 건설 재해 중에서 뭘 한다? 바로 전기에 대한 대책을 했는데요. 바로 여기에서 여기 이제 보충 학습을 한 다음에요. 역시 조금 더 몇 가지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섬유로프에 대한 점검이 되겠습니다. 섬유로프에 대한 점검은 사업주는요. 섬유로프 등을 화물자동차의 진거리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작업 시작 전에 바로 아래에 4가지 사항을 점검합니다. 우리는 섬유로프 사용 금지 사항 2가지를 해요. 그럼 4가지 어떠냐? 첫째, 작업 순서와 순서별 작업 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직접 지휘해야 됩니다. 둘째, 기구 및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해야 되고요. 해당 작업을 행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출입을 금지해야 합니다. 로프 풀기 작업 및 덮개를 벗기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적재함 화물 낙하의 위험이 없음을 확인하여 해당 작업 착수를 지시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요, 우리는 바로 섬유로프에 대한 점검 사항을 했습니다. 섬유로프의 점검 사항보다는 섬유로프 금지 사항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섬유로프의 점검에 대해서요,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업주는 우리는 4가지 점검에 대해서 섬유로프에 대한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그 이상이 발견되면 어떻게 섬유로프를 교체해야 되고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는 반드시 화물 자동차에 짐을 실을 때는 작업 지휘자를 배치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특히 우리는요, 건설 재해 대책 및에서 4장에서 감전 안전에 대한 내용을 했습니다. 다음 강은요, 감전에 이어서 추락에 대한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추락에서도요, 여러분의 안전한 합격을 위해서 제가 반드시 여러분의 안전한 합격 멘토가 되겠습니다.